가짜 하락 시즌2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4일 극락장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상빈님께서 민준아 네. 사과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가짜 하락 시즌2라고 봅니다. 가짜 하락 금요일, 가짜 하락 월요일. 어허. 오늘 또 한 번의 개미털기가 이렇게 상콤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하, 네. 개미 털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럼요. 네. 예. 자, 두 분 모셔서 근데 그랬잖아. 가짜 하락이라 그랬더니만 하락이면 하락이지 가짜가 어딨냐. 네가 가짜다. 그니까 하락은 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가짜지만 진짜인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도 더 빠지면 어떻게 책임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제 얘기 1번 제 얘기 듣고 주식하는 사람 없다. 없다. 2번 내일 또 빠져도 그것도 가짜 하락이다. 끝. 됐잖아. 됐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떨궜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생각이 나면 손이 나갈 텐데 네. 그런 손이 안 나간다는 게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 진짜 하락이잖아요. 응? 그게 바로 진짜 하락이잖아. 개인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와, 가짜 하락이 아니면 개인이 왜 사? 개인이 바보야? 아니지. 나도- 개인은 요즘 똑똑해졌죠. 나도 개인이야. 두 분 장에 대한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코스피가 3%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3.7% 넘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뭐 엄청나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9,500억, 6,900억이 이제 기관에서 나오는데, 이 뭐 반도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저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유지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저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하락 때 이제 매수를 잘 해놓으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이 하락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첫날이고 지금 미국장 보니까 여전히 안 좋습니다. 미니 나스닥도 마이너스 0.7이고 본장에서 더 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표 자체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ISM 제조업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또 이제 직전 고점 거의 부근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열심히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예 이렇게 수급이 안 터지는 것보다는 수급이 터지는 게 오히려 나아요. 얼만큼 터졌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 9,500억인데 동시효과 네. 끝나고 봐야죠. 그래서 확실히 빨리 나갈 거면 빨리빨리 나가줘야 이제 다시 곡간도 채우고 다른 쪽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실하죠.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시장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반도체 수급 쌓여있는 게 너무 많기도 해서 거듭 강조드렸던 반도체가 안 좋으면은 뭐 시장 자체는 좋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오늘 니케이도 4.2% 빠졌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요거 N이 145까지 또 이렇게 올랐는데 또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뭐 좀 상황 괜찮아지면 또 이제 금리 인상할 거다 약간 요런 것 때문에 약간 환율에 대한 약간 요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 정도로 일단 정리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네, 조금 빠졌네요. 네. 조금 빠졌네요. 조금 생각보다 더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죠. 2,600선을 또 깨고 내려왔으니까. 네,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손 안 대겠습니다. 와. 원래 2,550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더 내출 보셨잖아요. 거라고. 그래서 코스피 전망은 2450까지 내추고요. 상단은 2700으로 낮춥니다. 어제보다 더 낮추는 거네요. 네, 더 낮춥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얘기가 된다 그래서 금투세 네. 폐지도 없고 연기도 불확실하고 모르겠어요. 매드캅 하다가 굿캅 나와서 막판에 또 들어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든 다 해피한 거고 그건 거기에 베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는데 한 달 전하고 비슷하게 패턴을 했기 때문에 가짜 하락일 수도 있죠. 가짜 하락이니까 지속적이지 않고 하락일 수도 있는데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50 밑에까지도 가능성을 놓고 270 다시 회복하는 가능성과 봤을 때 뭐가 먼저일지 한 번 더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별 요거는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코스피 전망 2450, 2700으로 낮추는 네. 거고 경기 침체는 아닐 거로 봅니다. 아닌데 왜 경기 침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작은 그 쓸데없는 노이즈나 아니면 크랙 같은 걸 해주면은 그 구간에는 주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한 번 더 빠져서 왕창 뭐 또 무슨 정책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 침체 확률이 제로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계속 까먹을 만하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아마도 올해 내내 될 것 같아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선거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건 그렇고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됐고 금투세는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현금을 좀 넓히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인도도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더 이상 이걸 올리지 못할 거고 한국 줄이고요. 미국도 줄입니다. 근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덜 줄고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9월 6일 날 중요합니다. 좋게 나오면 요거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타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2700 뚫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9월 6일까지는 좀 이런 하락이 멈추지 아니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나 이미 늦었죠. 오늘 아침에 뭐 팔지 않았으면은 오늘 아침 파는 것도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좀 모르겠어요. 저도 판다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데 사들어가는 것도 뭐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그 성향하고 그 이제 나눠서 사는 거의 각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되 저점은 가까이 왔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접근하는 방식, 어프로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와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한 게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나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했어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유 찾기 어렵고 채팅창에서도 뭐 엔캐리네, 뭐 경기 침체네, 뭐 금투세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엔캐리라고 하지만은 지금 엔달러 환율이 140 달러엔 환율 145엔입니다. 140 달러당 145엔. 근데 이때 그 막 엔캐리 어쩌고 할 때가 144, 143이기 때문에 그때랑 비슷하네요, 거의. 네. 막 그게 그때 충격이 한번 나왔는데 똑같이 이렇게 충격이 나온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경기 침체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근데 그때도 경기 침체는 아니었어. 그게 문제. 그러니까 아닌데 왜 또? 그러니까. 웃긴 거지. 아닌데 이렇게 자꾸 불안함을 조성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노를 찾아서님이 이유를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오늘,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네. 빠진 이유 딱 하나 꼽자면은 뭐예요, 하창 본부장님? 빠진 이유. 빠진 이유를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이거 봐. 여러 가지 갖다 붙여야 그래도 뭔가 싶은 그런 시청이라니까. 하나 얘기하자면 엔비디아 급락 뭐 엔비디아 이런 거. 급락.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아래 왜 공포보다 급락했는가. 엔비디아 급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죠. 그럼 엔비디아가 왜 급락했는지 그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럼 엔비디아 오를 때 같이 올랐냐?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쵸. 예. 자꾸 대한민국을 아니 오를 때 같이 올라야지. 찡얼거리지 말아요. 찡얼거리지 말아요. 한국 제가 뺐어요. 아니 그 말은 그러잖아. 내가 뺏는 게 아니고 네. 금투세도 만약 어저께 금투세 만약에 연기되거나 아니면 뭐 폐지되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안 빠졌겠죠? 이틀 연속으로. 강도 눌러 내리는 강도는 좀 덜했겠죠? 네. 그런데요. 고점 대비했을 때 오늘 빠진 거 봤을 때 고점 대비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보다 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걔네나 비슷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고점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 침체 관계없이 반도체 고점 논란이 본표가 된 게 7월 10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덜 오른 거는 우리 자체의 문제 때문에 덜 오른 거고 빠질 때는 반도체 고점 논란에 같이 맞은 거예요. 일본에 4% 빠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빠지겠어요. 대만도 4%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 갖고 악유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왜 9% 빠지고 마이크론은 왜 그렇게 빠지고 했는가 그 얘기를 답이 없더라도 그걸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 봐요. 그 답을 못 찾으면은 그냥 어리둥절하구나. 저가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언서튼티예요. 불확실성이다 그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10%를 갖고 있으면 그렇죠. 자꾸 건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순간은 주가는 내려갔든지 아니면 무슨 정책이 나와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언서틴티가 계속 일어나 중간중간에 흔들린다고. 그 중간에 흔들린 걸 꽉 잡을 수 있는 건 뭐냐? 실적이 엄청 좋은 거예요. 실적이 엄청 좋은 거. 그런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9월 말쯤 돼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애널리스트가 이 판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예상보다 5% 잘 나온다 해서 야 삼성전자 바이오 위크네스에서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공백도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닥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바닥을 모르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용기 있으면 오늘 사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길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요 지금 김정근 본부장님 하신 얘기는 지금 1시간 내내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같이 해야죠. 학예회가 아니잖아요. 같이 토론을 해야죠. 하계 같아. 딸가 오늘 예뻐 오늘. 오늘 괜찮아요? 예, 예뻐. 아 제가 같이 또 맞추고 왔어요. 25살 같아. 25살 같대요? 저기 10살 어려 보여요. 26살. 아, 이거 감사합니다. 폴로 진짜냐고 물어보던데? 아, 평화시장에서 짭싼 거 아니에요? 동료에서 샀어요. 동묘에서. 자,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장재영 님이 심하이 이렇게 일본말 일본말 쓰고 써주셨고요. 있어. 윤상빈 님이 5시 반 패장 땡땡땡, 전효민 님 땡땡땡. 땡땡땡, 허슬러 님이 셀셀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비디엔님이 다 모르겠다 땡땡땡. 다 모르겠다 땡땡땡, 복리님, 강고등어님, 리엔님, 부산홍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남겨보시면 이 채팅을 보는 것도 또 여론 파악에 중요하니까 한번 남겨보시고 채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시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힘든 장 잘 버티시느라 다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좀 지수 상황이 좋지 않네요. 258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 무려 3.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에서 좀 쎄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그러면 우리나라도 쉽지 않겠구나를 아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부터 좀 확인을 하셨을 거고, 참 야속한 게 확실히 반도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선물의 변화가 나오고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는 걸 계속 체크가 된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1조 나왔는데, 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 치고, 그리고 패닉셀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늘이 찐으로 끝난 거면은 원래 거래대금이 더 터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할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거래대금 11조예요. 네, 11조 천억. 네, 뭐 원래 이 정도면 한 14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조 중반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신용 물량 또 튀어나올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블랙 먼데이 지나갈 때 네. 우리가 그런 언급도 한번 했었고 신용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도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뭐 그런 물량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패대기를 치면 사실 오늘 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당장 어제에서 오늘 넘어올 때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아마 안 하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76%가 빠졌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아쉽고 거래대금도 좀 아쉽습니다. 6.8조 수준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수급을 보면은 지금 집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변화가 없네요. 이제 네. 외국인이 거의 1조를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9,800억 정도를 팔았고, 요즘 개인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거든요. 네. 이전에도 블랙 먼데이 때 여기보다 조금 더 지수 포인트가 비슷하거나 빠졌을 때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왔을 때 그 부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많이 팔긴 했었거든요, 개인들이. 그랬던 또 그런 스마트한 개미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이 와구와구 담은 게 아닌가. 네. 오늘 라는 와구와구 많이 담았잖아요. 그럼 그쵸? 잘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나올 거예요. 이전에도 한 5조 정도까지는 개인의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 매도가 별로 많지 않았음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물량에서 좀 바스켓으로 좀 던진 부분들의 일부분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뭐 너무 많이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외국인이 266억 원 들어왔는데 사실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가 70불까지 빠졌다라는 거, 이러면 이제 물가 지표는 한동안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달러 좀 주목해야 됩니다. 145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14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떨어지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일본의 그런 총재 발언으로 다시 140 정도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면은 단기 물량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달러 가치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좀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엔화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또 달러 약세가 또 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환율적인 부분들 좀 단기간으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니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이상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사시는 그런 분들 하창원 본부장님은 괜찮다라고 물론 오늘 다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분할로 접근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김장훈 본부장님은 모르겠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비유인데 오히려 현금을 늘리자라고 하셨잖아요. 뭐를 물어봐야 될까? 누나가 물어봐. 일단 이게 만약에 가짜 하락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8월도 뭐 갑자기 엔캐리다 이러면서 끝나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럼 9월 초면 8월이랑 비슷한 논리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와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악재들만 해소돼도 되죠. 그런 불확실성만 걷어내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꾸 다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워낙 그 우리가 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요런 실적들 기대를 했어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다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러면 이제 끝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넘버가 확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화장품 같은 그런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화장품도 자 보세요. 그 떨어질 때 되게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관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룸을 봤을 때 성장 룸을 봤을 때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수집 데이터나 이런 것들 안 좋으니까 아이씨 뭐 화장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화장품 데이터가 좋아지니까 이게 확 뒤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넘버적인 부분이 뭔가 바뀐다면은 확연하게 뭔가 움직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반도체 쪽 단기간에 실적이 그렇게 많이 부러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실적이 우리나라 거가 좋다라고 해서 뭐 엄청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뭐 블랙웰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전에 블랙 먼데이 때처럼 너무 단기간에 회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이 두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네. 이번엔 조금 더 룸을 잡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주면 적어도 연말까지로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런 9, 10, 11, 12 요 4개월 프로젝트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확인하고 들어가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은근슬쩍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지수 밴드 단에서는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블랙 먼데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게 지수가 떨어져 있을 때도 고민해서 못 사면 도대체 위에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또 2,700이었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니 위에서는 엄청 뭐 당당하게 사지 말라고 해도 사시면서 왜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겁먹냐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꾸고 관점만 조금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졌을 때 사고 남들이 공포스럽고 팔고 싶을 때 그럴 때 사면 거의 다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간을 태우면 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이 이 2,580이 제 저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시면 그 물량만큼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시간 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할래요. 왜냐면 그러면 분명히 싫어할 거고 그렇게 얘기할 왜 이렇게 거니까 기분 안 좋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런 식으로는. 무슨 누가 아니, 뭐라고 좋은 얘기 아니니까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2,450 가능성하고 2,700 반등할 가능성하고 비슷비슷해 보인다. 물론 내일이라도 당장에 뭐 내일 모레도 당장에 한 2% 오를 수도 몰라요. 미국이 한 3% 다시 오르면은 한국이 3%는 오르더라도 1.5%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잡은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게 아니고 오늘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시는데 오늘의 한마디 미리 할게요. 그러면 여기 딱 맞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영어입니다. 네. 영어. 글로벌 시대. 네. 김프로님이 김프로님이 follow his Free loved, footsteps. still loved. 그 전에 좋아하시는 주식이잖아요. 주도주. 그걸 사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전에 잘 나갔던 주식. 조정을 받았어. 그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그냥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새로운 거 별로 안 떠올라. 자, 그러면 그 전에 좋아했던 거. 잠깐 잊혀졌는데 주가 많이 빠졌어. 아니면 최근까지 좋아했던 거. 조금 빠지면 계속 좋아하려고. 어떤 거 좋아해요? 프리러브드가 원래 중고 가게잖아요. 중고는 예전에 좋아한 거잖아요. 그래서 런던에 중고 가게 이름이 프리러브드라고 아주 멋있게 진 데가 있어요. 이름 좋네요. 좋죠? 네임이. 그래서 내가 이건 스틸 러브드 내가 만든 거야. 그래요.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세컨핸드보다는 프리러브드. 세컨핸드보다 낫지.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리러브드 주식하고 스틸 러브 주식하고 뉴 러브 주식하고 생각나는 거 한 2개씩만 얘기해 보세요. 너무 길고 그래서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거 사시면 돼요.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3% 빠졌는데 누구는 5% 빠지고 누구는 10% 빠지고 누구는 2% 빠졌는데 아까 동의한 거 대형주가 스몰캡보다는 낫다. 삼성하이닉스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지 다른 거 낫다. 이래서 현대차 자동차가 안정돼야지 다른 부품도 나중에 따라온다. 그거는 기존에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탁 누가 봤을 때 프리러브, 스틸러브, 뉴러브 생각나는 주식이 있어? 오늘 많이 빠졌어? 그러면 사도 되죠. 뭐 30번까지 안 해더라도 한 10번 나 살 수도 있죠. 뭐 2,470 간다고 해서 제가 확정진 것도 아니니까 또 더 밀려서 2,530까지 가고 반등하면은 나눠 사면은 에버리지 되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언서텐티가 있다고 보는 거고 머리 딱 직관적으로 안 떨어지면은 무슨 얘기냐? Anything to love indeed? 진심으로 지금 달려들 수 있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으면은 잠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러브드, 스틸러브드, 뉴얼리 러브드에서 금방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 몇 개 보이긴 했었어요. 많이 빠진 것도 맞아요. 생각보다 오늘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용기를 내서 하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빠졌지만 중립 정도 위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아까 언서튼티라는 거는 모른다는 게 언서튼티예요.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빠졌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오늘 엔비디아가 왜 빠진 것에 대해서 막 리포트가 나오거나 연결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러면 저번에 그 10월 5일 날인가, 8월 5일 날 빠진 것 때는 그때는 당황스럽게 되는데 두 번째 맞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심정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면은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엔비디아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많이 빠져 반등하는데
다른 거, 저번에 말씀드린 다른 거를 더 보는 거하고 믹스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월마트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심지어 테슬라가 오히려 지금은 더 세이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2차 전지는 별도입니다. 복합하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복잡하죠. 복잡하죠.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확 뛰어들기에는 그런 용기를 낼 사람들이 이전보다 8월 5일보다는 더 줄었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단기적으로는 갖습니다. 그 내일 모레 환율이 4.1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7만 명 정도 나오면은 분명히 장은 반등할 겁니다. 오늘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게 추세를 이끌지에 대해서는 9월 중순까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구세주가 될 거라고 보인다면은, 어저께 미국장에서 애플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까지 안 빠지거나 우리 거를 그렇게 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다지 파지티브하지는 않고요. 시일도 보면은 8월 27일 날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됩니다. 8월 27일, 9월 27일.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걔는 3분기 아니지만 그 분기 실적 나올 때 턴어라운드가 세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2, 3주 남았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시기적으로. 지금보다 주가가 10%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좀 긴 이야기였지만 네. 그래도 또 김장현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고 또 네. 의미하기 때문에 네. 조금 들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따가 4시 반까지 쭉 두 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창 본부장 시황 보면서, 그럼 오늘 아까 매크로적인 거 봤으니까 네. 결국 개인이 뭐 1조 5천억 사고 외국인이 한 1조 가까이 팔고 기관도 팔고. 기관도 팔고, 요런 상황이 뭔가 좀 수급적으로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쫄딱쫄딱 팔면서 이렇게 막 가랑비 적시듯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포지션을 정했다라는 거는 좀 어쨌든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면 시장이 바뀌긴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급락 나올 때 보면은 조 단위의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올라올 때 갑자기 외국인이 막 조 단위로 엄청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기 직전에 블랙 먼데이 때 보시면 외국인이 그때도 조 단위로 던졌고 개인이 조 단위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결국엔 또 어떻게 돼요? 안 사고 막 버티다가 엔비디아 반등 나오고 하니까 억지로 막 또 조 단위로 사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큰 수급이 움직이면은 어쨌든 좀 그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난번에 대하락 때 네. 몇 주 전에 대하락 가짜 하락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락 자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하락이라고 한 네. 거지.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 문제가 안 돼. 2,800으로 다시 되돌렸으면. 네. 근데 결국은 그 하락분의 반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2,700밖에. 맞아요. 그래놓고 오늘 한번 또 얻어맞았어. 그럼 이제 2,500대 후반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은 몇이냐? 2,650에서 그냥 2,700 사이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게 사람들 수익률에는 물린 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맞아. 지금 뭐 새로 사지도 못하고 참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위에 엄청 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특정한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막 내가 현금이 없다, 뭔가 다 뒤집어 엎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방법이 버티거나 팔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팔아야죠. 근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다 떨어진 상태에서 판들 지금 사가지고 수익 볼 자신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저번에도 오케이. 보시면 마찬가지고. 끊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샀잖아요. 제가 다 정리하고 유일하게 하나 남긴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뭐 내가 좋게 봐서 남긴 게 아니라 손실 보고 안 팔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 트레이딩 하려고 산 건 아니거든. 근데 벌써 피해 금요일에 샀는데도 마이너스 10%야. 그러면 내가 그래 이번 하락 때 또 떨어졌지만 뭐 전 팔 거 아니니까 냅둬요. 근데 이거 냅뒀어. 그럼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렇다고 반등하냐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다는 부분에서 그게 삼성전자는 내가 납뒀지만 다른 거 미리 팔아갖고 현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만약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수도 있는 거죠.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거라도. 네, 샀어요 오늘. 네, 그래서 그래요. 오늘 네. 다른 건 샀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어. 엊그제 팔아서 현금이 있지만 아. 만약에 내가 9월 좋게 보고 안 팔았어. 그럼 그럼 가만히 물린 채로 있는 또 거지. 가만히 있어. 근데 20% 떨어졌다가 플러스 뭐 10% 정도 그래. 됐다가 그대로란 말이야. 그럼 답답해 미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질문은 뭐냐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그러고 내려갔을 때 그냥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지. 이게 말이 쉽지. 자, 질문을 접했습니다. 자, 첫 어려워. 번째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네. 어차피 뭐 시향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금요일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조차 안 하고 들어갔으면 일단은 주식을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잃는 투자예요. 오케이. 이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지금 사면은 지금보다 내가 산 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익비라는 걸 따지고 주식은 사는 거거든요. 오케이. 손익비를 따지지 않고 샀다는 거는 그냥 나침반 돌려놓고 어디로든 가겠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죠. 금요일에 샀어요. 샀고 분명 그때 이제 해서 올라갔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내가 샀을 때는 어느 정도 모가치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브리핑을 드릴 때는 그때 사가지고 2700 다가왔을 때 다 팔았거든요. 산 물량 제가 다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고점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다 팔 수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도 사실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의사결정 안 한 게 첫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내가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샀는데 그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마이너스 10%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산 가격보다 내가 보는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10%가 더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고민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처음으로 봤었던 그 가격대, 그 목표가를 갈 수 있는가? 산업이 바뀌었냐? 아니면 기업에 뭐 안 좋은 펀더멘털이 생겼냐? 이런 것들 따져봐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외 변수들, 이런 좀 우려,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같이 빠졌다. 그럼 이건 할인하는 거잖아요.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죠. 주식 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정도 지수가 되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가 그거였죠. 지금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 자, 여기 한번 좀 저 설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2400대 제가 이럴 때 아니면 네. 언제 사요라고 했을 때 그럼 매수하신 분 얼마나 되세요? 아, 이거 못 띄운다. 뭐라고요? 2400대. 네.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요?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지수 2100까지 떨어진다. 뭐 지금이 어떻게 바닥이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이 많이 엇갈리는 시점이에요. 지금도. 그때 과연 몇 분이나 사셨을 것 같아요? 거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때 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계좌가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가만두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무조건 갖고 있고, 현금을 당연히 종목처럼 생각해서 비중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받더라도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해서 뭔가 만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그 신문에서 들고 올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배당 같은 거 전혀 없으시면 채권이나 이런 거 세팅을 해놓으셔도 정말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굴파게 해놓으셨던 분들은 채권이나 이런 거 올랐어요. TLT나 TMF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두 번째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수급이 상당히 쏠렸거든요. 근데 오늘 매매를 해보시면은 아마 버시는 분보다는 잃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 수급이 정말 장난 아니게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원전 쪽도 급등이 나왔는데, 원전 급등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번 그때 시간 분초해서 보세요. 분봉 보시면 걔가 딱 들어가는 순간 올라가던 산업구들 다 빠지고 걸로 몰렸어요. 그런 거 단기간에 대응 못하면 그 순간 바로 마이너스 10%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내가 잘 하다가 길게 플레이해버리면 바로 박살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서 저는 그 타점도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말이 쉬워요. 지나가면 쉽지만 거기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공포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가 되려고 하려면 계속 사다 보면은
이제 이 느낌이 와요. 아, 이거 드디어 이제 내가 산 것들이 좀 돌아서는구나. 그럴 때 비중을 확 실는 거지. 그치.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 슈퍼챗 한 번만 읽고 갈게요. 네. DH973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고 오늘 유한양행 정리하고 2차전지 인버스 채권 ETF로 갈아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감보노님께서도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안 읽을게요. 네. 그리고 둘리는 주식중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는데 네.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본질적으로 왜 한국장이 이런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런 토론 같은 거를 더 해주면 시장이 좀 더 건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우리 PD님이 우리 딱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네. 예. 10,000명 넘었다. 동접자 10,000명 넘어서 더 물어뜯어 주세요 명행거. 나를 아주 그냥 걸레짝을 만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두 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두 분 네.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카비님도 2,000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황 들어보면서 두 분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사실 오늘 시황 그냥 좀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보죠. 네, 뭐 네. 그래도 좀 나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 일단 원전 죄송합니다. 원전 쪽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체코랑 네덜란드 막 오는 이슈를 일정에서 좀 체크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원전이 갑자기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수급이 완전히 쏠렸고 그다음에 STO도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꽤 크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쪽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터졌었던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움직였고요. 오늘 품절주 뭐 상한가 가고 하는 거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 이건 뭐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만 보더라도 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쪽 굉장히 강했어요.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장중 급등도 나왔고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AI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K뱅크 상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은 오늘 삐아도 급등 나오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뭐 실리콘트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해서 다 복구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렇게 좀 뭔가 나름대로 힘을 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생각보다 이 투심이 좀 강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정도로 오늘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상승 종목수가 도합 합해서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서 200개. 정말 쥐어짜서 와. 넣었습니다. 하락 종목은 몇 개입니까? 한 2,300개네요. 와. 상승 역대급이에요, 종목 역대급. 200개도 아니야. 180개. 하락 종목이 2,300개. 야, 이거 진짜 심하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네. 만약에 오늘 쇼핑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저 상승 섹터 안에서 고르는 게 좀 더 타율이 높아요? 아니면 떨어진 거를 줍는 게 타율이 더 높아요? 아까 상승한 게 뭐 200 몇 개가 뭐야? 200여 개. STO, 화장품, 원전, 저기 있습니다. 품절주. 전고체, 원전. 제가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데 잘 몰랐어요. ST 잘 모르고요. 네. K뱅크 상장 잘 모르고요. 모른다는 게 그 사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할 정도로 잘 지식이 없어 모릅니다. 아. 전고체도 조그만 테마성이고요. 네. 원전하고 화장품하고 그 품절 원전하고 화장품인데 저는 화장품은 오케이라 봅니다. 화장품이 그럼 오늘 버틴 거에 있어서 네네. 의미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역시 버티는구나. 이런 거예요? 화장품이 제 오버웨이트 중에서 가장 탑 속하는 게 화장품하고 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 지나갈 때까지 매크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것도 절대 주가는 12월 달부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맞았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질 때 만약 비중이 5% 있었다, 3% 있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 하는 거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나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가 뭐 갖고 있는 것에 포트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30% 40% 있었다. 그걸 다 쓰는 거는 저 섹터라 하더라도 다는 아니다. 뭐 그렇게 뭐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죠. 보노님한테 또 같은 질문 드린다면 저 상승 섹터 안에서 뭔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혹은 오늘 저런 테마주가 그냥 잡아먹은 건지.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네. 그 안에 화장품이 껴있다는 건 유의미하다고 봐야 되는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STO나 품절주나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돈이 만약에 오늘 또 빠지면 내일 이런 애들 또 급등할 거예요. 왜냐면 돈이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돈이 몰리는 쪽에 결국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몰리는 쪽에서 급등락이 생겨요. 그럼 금요일 고용 딱 볼 때까지는 지금 이 오늘 강한 섹터들이 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볼수 있는 뭐 거예요? 미국장이 계속 빠지는 전제로 본다면 오늘 그리고 어제 급등 나왔었던 종목군들, 산업군들에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오늘 급등 나온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전일에도 급등 나왔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전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한양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7일부터 10일까지의 거래대금과 코스닥 1위부터 마지막까지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특정 종목 한 두세 개 빼고는 거래대금이 비슷하게 나왔고 거기에서 절반 정도가 오늘 똑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는 그만큼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탄다라는 거고 그럼 많이 손을 탈 때 급등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들 골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다들 이렇게 천하대일 단타대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뭐 요 산업이 뭐 무조건 올라가면 돼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코노믹 스태티스틱스님께서 네. 신라섬유 저기 왜 넣냐? 그냥 올린 거다. 저런 걸 왜 해석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신라호텔이 1년 만에 마이너스 60%가 빠졌어요. 호텔 신라가. 네. 신라섬유가 마이너스 50%입니다. 신라섬유나 신라호텔이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별하지 맙시다. 네, 거기서 거기에요. 그치, 5, 60. 신라섬유와 호텔 신라의 차이는 망고 빙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어.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은 뭐 주도주 다 빠졌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금융, 변압기, 바이오 등등등. 아장난이야, 아장난. 진짜. 근데 오늘 보면은 물론 어떤 특정 섹터가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2, 3%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3, 4% 정도.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누를 수가 있나? 이렇게 던지나? 반도체가 부서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 참.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가 시총도 큰데 수급을 여기가 완전 다 빨아먹었잖아요. 22년 6월부터 수급 이렇게 다 더해보세요. 23조 나와 23조. 11월부터 해도 삼성전자만 11조 아직도 있어요. 다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받아줘요? 개인이 받겠어요? 11조? 못 받아요. 그럼 지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포트를 줄여야 된다. 요거가 팩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M7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술주 미국 나스닥 지수가 3% 빠지면 결국엔 이제 그 반도체 쪽 다 빠져서 그런 거죠. 네네. 물론 뭐 이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걔네들은 뭐 2% 3% 이렇게밖에 안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건 결국에 반도체고 증시 올릴 때도 반도체가 올린 거고 떨어질 때도 반도체가 빠지니까 그만큼 볼륨 자체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금 궁금해졌는데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0.6%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막 3% 넘게 빠지고 이러는 거는 일본 따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본하고 왜 삼성 저기 뭐 대만하고 우리 반도체가 많잖아요. 반도체가 대만 많으니까. 미국은 중국은 관계 없죠.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줍는다면 저는 저 중에서 또 주는 게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똑같습니다. 반도체, 뭐 바이오, 비비, 2차전지 뭐 이렇게. 반도체, 바이오. 뭐 근데 뭐 금융주도 좋고 자동차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자동차주는 일단 우선주나 이제 배당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는 추세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접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변압기는 산업은 너무 좋지만 추세적으로 좀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 바이오에서는 지금 RTO젠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RTO젠도 20선 깨지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서 변수 포인트 생각하시고 대응하실 분들이라면 이슈적으로는 지금 이제 유한양행은 요번 주에 페어마켓 끝나면 단기적으로 좀 이제 이벤트가 소멸될 수 있어요. 뭐 데이터가 나올 게 있지만 그거보단 RTO젠 게 너무 묵직하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도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RTO젠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저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블랙 먼데이 때 제가 뭐만 하자고 했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딱 요거 3개 말씀드렸어요. 그때 네. 많이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수가 2,500 깨지면 그때부터는 종목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수만 하면 됩니다. 지수에서만 내가 언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지 요거만 고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네. 민트는 저 중에서 지금 하락 섹터 중에서 만약 산다면 네. 뭐가 좀 땡겨요? 그나마. 그냥 전반적으로 손이 좀 안 나가는 느낌이죠. 안 나가지만 지수 혹은 변압기. 지수? 지수 자체. 아 지수 자체 ETF나 네. 변압기. 오 왜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예전에 한번 거래한 후에 손은 안 댔거든요. 오. 이게 지나간 종목이니까. 근데 계속 보고 있긴 하는데 진짜 계속 올라. 그 오. 30만 원 그 선을 계속 회복해요. 음. 근데 이게 다시 지수가 올라온다면 잠깐이지만 그 30만 원 선을 회복하고 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담은 거는 사실은 9월 10일 대선 토론 거기서 이슈되는 것들이 모멘텀을 세게 받지 않을까. 왜냐면 수급이 말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쪽으로 또 담았고 또 나머지는 절대적 가치주. 정말 절대적 가치주인 그런 종목들. 그게 뭐였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어저께 얘기한 거. 어저께 얘기했던 거. 절대가 그냥 텔레콤 들고 있지 왜? 절대 가치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택이니까. 인터내셔널이잖아. 이거 글로벌하게 가야죠. 아하. 포스코니까. 그래서 이름 보고 있는. 대기업 믿고 샀죠. 포스코. 대기업은 환불도 잘해줘. 그러니까 환불해주겠지 안 되면. 그래서 그렇게 담고 바이오는 좀 위치가 모르겠어요. 아까 학장본부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바이오는 그 토요일날 네. 폐암 폐암 학회. 그게 먼저야. 그거 그다음 또 있어 뭐 있어. 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위치가 어쨌든 제가 한번 이렇게 했던 거니까 아니, 지나간 버스 너무 밀어넣지 또 마세요. 약간 좀 뭘 사야 되나 이러다가 참 바이오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바이오 ETF를 살려고 알아봤는데 바이오 ETF 그 종목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다 한 번에 가는 장은 안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이오 ETF도 못 사. 그러니까 바이오 ETF라는 것도 적게 먹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트레이딩으로 좋은 거지 어느 종목을 알면은 종목 자기가 바스켓으로 3개 사는 게 맞아. 근데 그 수고를 덜어주는 만큼 업사이드가 별로 없죠. 약하죠. 물론 빠질 때 덜 빠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오 위크니스로 간다면 ETF 바이오 여러 섞여 있는 거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와, 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샀다고 엄청 뭐라 그러네. 봐봐요, 이제 절대적 가치주.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산유국이에요. 갑니다. 자, 넘어갈까요, 특집주? 네, 특징주 첫 번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어. 투자력이 있네, 투자력이. 마음이 통하잖아. 저 형 시장 잘 본다니까. 탄자니아 흑연 광산 투자를 해. 그거 중요하지. 탄자니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탄자니 한번 가봤어요? 탄자니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지도 모르지. 아프리카예요? 그렇지, 아시아? 다 아프리카지. 아프리카예요. 흑연 광산이 미래지. 오케이 포스코 인터.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셀루메드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이슈고 오늘 CNC 인터내셔널이 좀 상승 여력은 제한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더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고 삐아가 오늘 좀 장중 급등. 와.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거기 수출 비중이 좀 높다. 뭐 다른 쪽도 높은 거 많죠. 근데 이제 요렇게 좀 이슈가 됐고요. 샤페론도 같은 이슈로 올라갔고. 삐아? 네. 네, 삐아 처음 들어봐. 화장품. 삐아. 신유빈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어떤 거요? 신유빈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신유빈? 아 삐아기.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서. 아하. 그러게 삐아는 저기 신유빈 광고 처음 모델로 들어봤어. 쓰지. 아. 네. 근데 삐아는 브랜드를 내놓는 거기에요? 회사예요? 네, 브랜드예요. 삐아 아, 그래요? 자체. 유통업체 아니고 스스로 브랜드. 쿠팡 같은 그런 아.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 커졌어요. 아 그래요? 응. 처음 들었어. 이름은 잘 지었네. 눈에 확 되게 들어오네. 저가 화장품인데 발색이 잘 된다라면서 많은 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확실해. 전문가. 대단합니다. 왜냐면 요거를 그 민트가 삐아 처음 상장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줬어요. 맞아. 아 맞네. 그렇구나. 삐아. BBIA네. 삐아. 비아를 그때는 하나 더 뒤로 작은 가서. 기업이었는데 점점 그러니까 더 커지고 많이 있네요. 커졌네요. 주변에서 사업하는 친구들도 화장품만 잘 돼요. 그래서 거기 하는 어떤 형은 이번에 7천억에 엑시트했대. 와. 야 대단합니다. 부럽다. 부럽다. 컨실러 좀 파네요. 삐아. 네. 신유빈 씨 써라. 삐아 있었고 다음 거는요?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52주 신고가. 와우. 명앵커가 빨면 다 52주 신고가입니다. 뭐가 났다고? SK텔레콤. 진짜야? 52주 아이 신고가. 거짓말하지 말고. 다 진짜로? 야금 올랐어. 야금. 뭘, 괜찮아. 야근, 왜냐면 저 슈마컴 팔았잖아요. 슈마컴만 안 빠졌어. 슈마컴만 올랐어요. 오늘 1.몇% 올랐죠. 심한 것도 올랐어? 올랐어. 야, 경기 방어주네. 경기 방어주.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야,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올라버리네. 아. 경기 방어주. 한 번에 막 갈 수 있어. 네? 한 번에 막 갈 수 있어. 너무 밀어두지 마세요. 슈퍼 매크로 컴퓨터네. 경기 방어주.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쏙슬이 23% 빠졌거든요. 네. 와, 근데 슈머컴이 올라서 저도 이제 새벽에 요즘에는 또 다시 증시가 사고 안 싶더라고요. 좋으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막 눈 뜨는 막 이렇게 슈마컴. 있는데 아이고, 참. 슈머컴만 이렇게 하는 거여서 민트 생각 진짜 많이 났어요. 진짜 화나. 괜히 팔으라고 했다며. 잘한 겁니다. 나중에 한 방 크게 맞을 겁니다. 그거 아쉬워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대표가 회계 이슈 없다. 오해한 거다. 대표가? 라고 해명을 제대로 했대요. 그래요? 제대로 했대? 제대로 해서 1.5% 오는 거야?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그 빠지고 나서 1.5% 오는 거야? 원래 다 경찰서 가면은 범죄자들이 나 교도소도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 나 사실은 착한 사람인데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면은 SKT 52주 신고가 함께 뉴스를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시간 엄청 많이 지났네. 빨리빨리 좀 지나겠습니다. 이거 STO는 어제 했으니까 똑같아서 그냥 법제화 요 기대감으로 또 갔다. 뭐 이거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네, 요거 좀 중요하죠. 이제 체코 안보 보좌관이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할 거를 확신한다. 근데 이거 제가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그때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체코한테 항의했어요. 그쵸. 근데 이 체코에서 뭐라 했냐면 너네 예비도 통과 못한 애들이 뭐 항의해. 웃기지 마 이러고 그냥 바로 보냈거든요. 시공 능력도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원전주가 조금 들썩거렸는데 요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다. 저거 약간 웨스팅하우스가 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조그만 땅 가지고 알박기 하는 그런 느낌이야. 완전 돈 달라고 하는 돈 달라고. 맞죠? 완전 노른자 땅에 조그만 한 평 가지고 알박기 하는 느낌이야. 그쵸. 예전에 기수 가지고 50년 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회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 그리고 우리 요거에다가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 스웨덴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이제 탈원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스웨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이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기조가 그렇다. 그래서 원전은 뭐 그때 이제 제가 좀 좋은 얘기 했다가 많이 떨어져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전 쪽은 계속 모아 가시면 진짜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지원책 나온다라는 요 이슈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요번 달에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장기 로드맵 발표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요게 이제 나오면 세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입법 신속 처리한다. 여기서 바이넥스가 오늘 조금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7% 빠졌나? 어제 9% 어제 정도 9%. 오늘 2% 오른 10%.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생물보안법 어쨌든 이제 빠르게 좀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요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건 제약바이오가 사실 제일 많긴 하네요.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약간 뉴스랑 만약에 계속 좀 장을 할 거면 여기 스테이 할 거면 이슈랑 뉴스 보고 팔로우하는 모멘텀이 제일 좋긴 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안 좋고 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니까 그런 대응만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일 수밖에 아. 없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거 싫어하시면은 저는 장사 잘하는 거 그냥 우직하게 개인은 모아 간 다음에 한번 이제 제세적인 이게 시세가 왔을 때 그때 한번 탁 털고 계단식 상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본업 다 하셔야 되니까. 약간 저도 그래서 뭘 담을까라는 고민에서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 플러스 대선 토론에서 에너지 얘기 나올 거고 전쟁 얘기 나올 거고 그렇죠. 에너지 뭐 그런 전쟁. 뭐 신재생 에너지 거기서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첫 등장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해리스한테 조금 더 잘하면 그것들이 부각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그럴 수 좀 있지. 살펴봤는데 주가가 좀 그렇고 뭐 변압기나 이런 쪽은 뭐 애플 그것도 있고 애플도 다음 9월 주. 12일 새벽 2시에 네. 애플 이슈 있어서 AI 관련된 혹은 변압기 관련된 이런 것도 한번 좀 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뉴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요거 그 금투스 얘기 한번 하고 가요? 어떻게 해요? ISA 해외 주식 허용에 뭐 되겠어요. 어제 하긴 했는데 네. 저 별로 도움 안 돼요. 이게 ETF가 배당 소득세로 빠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 나고 완전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별로 좋지 않아요.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 저희가 계속 여기서 징징대면 네. 징징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그거를 뭐 투표나 아니면 뭘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아 금투세 시행은 해야 되는데 국장 좀 그럴 것 같으면 해외 주식하는 그 통로를 좀 열어줄게. 이거 국장 떠나라는 뜻이잖아. 이미 있고 그다음에 지금 ETF가 미국 쪽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슈드 추종하는 게 뭐 타이거 미국 뭐 다우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거든요. 뭐 타미당, 소미당, 에미당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걔네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 이제 팔 때 아무리 IS 계좌여도 타격이 좀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받아도. 그리고 지금 1년에 결국에 다 넣을 수 있는 돈이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뭐 연저펀이랑 같이 하면 100만 원 환급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좀 큰 금액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몇 년 네. 차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원래 그 돈을 늘려준다고 했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세팅하는 것도 좀 시간 걸리고 생각보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원론적인 그 부분에서는 좀 케어가 안 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다 ETF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만 많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금투세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그 말. 아니 그 이렇게 이유가 싫어하는데 뭐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 이유가 비하인- 이해가 되면 비하인드가 있지. 사모펀드 밀어주기 비하인드가 있지만 그거는 뭐 다 입 알고 밖으로 내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3펀드. 사실은 뭐 개인한테 세금 뜯고 막 이것도 이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밀어주기가 제일 크죠. 거기는 그게 떨어지니까. 꼭 해야겠나 보지. 어? 근데 그거 말고 그들이 이렇게 딱 계약처럼 이렇게 딱 공시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누가? 민주당이? 아니 그냥 이거 이제 국힘이야? 그만할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떠들어봐야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김장훈 본부장님도 있으세요? 아니면은 네, 스킵하겠습니다. 아, 많이 오늘 말씀하신. 오늘 한마디? 스킵하겠습니까? 네, 인사이트 오늘 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까? 콸콸콸을 해야 아니, 되나? 오늘 안 해도 오늘 안 될 해도 것 같아요. 되죠. 네. 사실 넘어가죠 오늘. 세상에 인사이트가 중요하니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한마디 보노님 거 그림 저는 보고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 인사이트로 넘어갈게요. 보노님 오늘의 그림은 네, 뭘까요? 또 되게 뻔한 거 들고 왔습니다. 네, 어두워질수록 그 다음은 밝아지는 구간이다. 많이 어둡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신경질 내고 힘들어할 때 사시면 대부분 돈이 됩니다. 저 노란 게 마우스 커서였군요. 네, 컸습니다. 이거 팬인 해 줄 아니에요. 해는 여기 있습니다. 빼주세요. 네, 네. 여기. 해 밑에 있는 거죠. 여기. 맞네요. 요거 아닙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다리입니다. 아, 그건 해입니다. 다리고. 네. 같이 있으니까 이상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우 그림 멋있다. 어두워질수록 그 다음은 밝아지는 예술이야, 예술이. 구간. 예술. 그렇네요. 노을 그려줬습니다. 해 예,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이제 어둡다. 밝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해야죠. 이 안에서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 오늘 한마디 하셨고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3% 갑자기 얻어맞은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기회로 활용한 분들이 계셨을 거고 아닌 분들로 그냥 계속 홀드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혹은 무서워서 손절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각자 전략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을 할까요? 일단 한 증권사의 그 얘기를 들은 거를 온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도체면 쓸데없는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 나는데 어쩌죠. 제가 어저께 열심히 얘기 드렸던 거 찝찝하다는 거 그런 것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하드 데이터는 없다. 뭐 특별히 확 바뀌었다는 거.
하드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론은 딴 거 하고 올까요?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과격한 주가 하락이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업종 피크아웃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아직 부재하다. 다시. 아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냐? 누가 쓴 거예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네. 과격한 과격했잖아 주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과격한 주가 하락이 말이 된다. 울지 마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업종 피크아웃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 업종 피크아웃을 가리키는 데이터 반도체. 말을 어렵게 얘기를 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지. 업종 피크아웃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다만 이렇다 할 반등 트리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또 올릴 만한 것도 모멘텀도 없어. 없다.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 9월 2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10월 초까지 확인 후에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논함이 적합하다 판단한다. 오케이. 요게 최신 반응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제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톤이 다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13페이지 넣어주세요. 마이크론 실적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죠? 네. 마이크론 실적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정해요? 일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오히려 리딩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왜냐면 걔는 HBM을 잘 못했고 하이닉스는 1등이고 삼성은 한다 하고 어저께 뭐 통과했다는데 뭐 오늘은 그 뉴스 뭐 CR도 안 막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HBM 아닌 거 레거시 제품이 가격이 뭐 빨리 안 오른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이크론 발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8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를 8월 달까지 실적 발표하면서 9월 달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전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한참 뒤잖아요. 10월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지금 레거시 제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는 것이 9월 27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9월 마지막 월요일 날 그때 마이크론이 나오니까 이 친구도 그거 좀 확인하고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페이지. 네. 삼성 하이닉스 보수적 주가. 첫 번째, 이거는 적정 주가가 아닙니다. 적정 주가도 아니고 제가 타겟하는 주가도 아닙니다.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작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삼성전자가 제일 낮은 게 오피셜리 87,000원. 제일 낮은 게 87,000원.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외국계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바뀌었는지. 하이닉스는 가장 낮은 거는 18만 원. 이게 가장 낮은 겁니다. 뭐 평균적으로 20몇만 원이고 저기 한 9만 원 넘죠. 근데 이제 아무리 안 좋아도 HBM도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레벨이 달라졌기 때문에 적자는 둘 다 안 간다. 이런 가정을 끌고 해보면은 과거 10년간 밑에 저점이 있을 때 평균 PBR이 1.1배 정도 됩니다. 올해 어닝에 삼성전자 컨센서스는 잡혀 있거든요. 올해 어닝은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4분기 내려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올해 어닝에 저점으로 해가지고 보수로 잡으면은 6만 1,000원이 나옵니다. 저점까지 너무해. 이거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하신 생각 같으면은 평균 값을 하면 7만 9,000원 나옵니다. 지금 어디 있죠? 딱 중간에 있죠? 1만 원.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거죠? 저점과 중간 값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보수적인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가더라도 뭐 상하고. 하이닉스도 역시 적자 말도 안 되죠. 삼성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저점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년간 저점 평균값, 저점의 저점이 아니고 평균값하고 고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값은 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1.8배 하면 그게 18만 원입니다. 경쟁력은 상실이 없어요. 엔비디아 지랄 발광하고 뭐 이렇게 춤추고 난리치고 그래도 한 1, 2개월 뒤면 좋아져. 블랙에. 하이닉스 가. 그러면 아마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8만 원은 가야 된다 봅니다. 혹시나도 삼성이 뛰어들어오고 해서 경쟁력에 깨까리까리 해져갖고 그러면은 10만 원 갈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제가 서브스크라이브 여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15만 원, 18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사실은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그거 콜 나는 거에 따라서 10,000원 가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늦어지면은 10,000원 가치가 희석되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절대 목표 주가 아니고 적정 주가 아닙니다. 적정 주가에는 가장 낮은 거는 87,000원, 이거는 18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뭐 트레이딩 하기도 좋잖아요. 네. 말씀드립니다. 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와 AI가 주도를 했으니까 확실히 엔비디아는 최근에 흔들리는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투심이 확실히 죽기는 했습니까? 엔비디아도? 죽었다고? 죽었으면 안 올라왔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다 다시 빠지는 거니까 이게 어디까지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좀 블랙웰 뭐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버티지 않고 그냥 좀 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봐도 확실히 좀 많이 기관에서 수급에 매기가 들어왔다가도 좀 일부 빠져서 지금 뭐 거기도 리츠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빼놨거든요. 그런 기조가 일부 있는데 저는 뭐 모멘텀 자체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김장훈 본부장님. 롱텀으로 보면은 네. 주가 시도 잠깐 보여줄게.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 앞에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잘 나왔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EPS가 높아졌어요, 내려졌어요? 높아졌어요. 네. 그럼 애널리스트 EPS 높아졌는데 목표 주가를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높여요. 높였죠. 그것이 높여진 EPS 곱하기 30배 하면은 지금 109불입니다. 오늘 얼마예요? 107불까지 떨어졌죠. 그 전에 106불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빠지면은 싸네? 실적만 되고 블랙을만 11불부터 나오면은 11불 맞지? 그럼 한두 달만 기다려? 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100불에서 106불 요 사이라고 봅니다. 요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면은 어닝이 붕괴되지 않은 한 30배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관성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똑같이 동시에 생각하겠지. 근데 블랙이 또 얼마나 많이 될까? 이거 말고 딴 건 없어? 이거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또 예전 가치 8월 5일이나 그 전보다 이 주식에 몰두하는 몰두력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죠. 저점에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 보지만은 그리고 아까 수만큼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애써 말해요. 이거 많이 빠지면은 수만큼이 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걔는 28배 이거 28배면 못 사겠어요. 엔비디아. 요거 105불 되고 105불 104불 되고 그거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밸류에이션이 역전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가 헷갈리고 막 그러면은 35배 정도까지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엔비디아를 100불까지 오면 다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제는 한번 맞았기 때문에 고점까지 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한 논리이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일장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코멘트가 있을까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 뭐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오늘 뭐 있나? 고용. 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다. ADP 이거? 아니 고용 뭐 실업률이랑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니까. 오늘이 아니야. 졸트. 오늘 그러니까, 좋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예,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것저것 또 나오기도 하니까 고용에 대해서 아침에도 똑같이 뭐 여미사님 계실 때도 물어봤는데 김정은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고용이 만약 지금 보면은 시장이 예. 조그만 이런 악재에도 굳이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막 빼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솔직히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이 정도로 뺄 건 아닌데라는 정도로 나와도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오늘 어저께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겠죠. 보통 15만 명에서 17만 명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3만 3천 나왔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오늘 빠진 것만큼의 매그니튜드 그 규모로 빠질 것이냐? 충격은 좀 맞았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받겠죠. 오케이. 근데 딱 그 정도 나오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이라는 것이 제가 확 올라간다고 얘기 못하는 게 뭐지 실업률이 4.15 같은 4.1에도 반올림 말고 4.15 이하로 확 내려가지 않으면은 뭐 오늘 엊그제 빠진 3%로 확 올라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홍님께서 아니 광고가 메인인 방송인데 광고를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저희도 눈치 있습니다. 네, 팔릴 것 같을 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돈 날 뭐 버실 때 얘기하려고 해봤자 했는데. 여기 뭐 삼진제약 뭐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이게 뭐 다음 주에 하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든지 이번 주든지 눈치 봐서 합니다. 저희도 깔아는 놨으니까 사실 분은 사시고 또 고정 링크는 저희가 걸어드릴 테니까 네. 사실 분들 사시면 되고요. 사실 이것도 뭐 기분 좋아야 건강도 챙기고 뭐 그러니까. 물건도 사고 하지. 네. 근데 뭐 그래도 제품은 기분 좀- 안 좋아도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 아니 그 전에 한번 사신 거 있잖아. 보시기는. 그 전에 사신 거 뭐 드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그렇고 뭐예요? 왜 그래? 죄송합니다. 그 아까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팅들이 막 오고 갔는데 네.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뭐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득이 있게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논리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합리가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을 걷던지 아, 좋다. 지고 볶던지 어이. 그렇게 해야지. 화났어. 뭐 이렇게 판을 깔아놨으니까 세금부터 걷자. 이거 자체가 논리에 안 맞는다. 미국 1% 떨어지면 우리나라 뭐 3, 4% 떨어지고 이런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세금은 걷겠다? 이거 자체가 궤심죄가 많이 감정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끝.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30분 됐다. 잘 채웠다. 자, 그럼 갑니다. 갑시다. 자, 1분 채우냐고? 저 그렇게 뭐 정의롭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얘기한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뉴스룸 팀도 오늘 좋은 뉴스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는 내일 조금 더 반등하면서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오프닝 뵐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